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여러분, 실용주의와 공리주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실용주의란 19세기 말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철학사상을 의미합니다. 즉 마르크스 공산주의 사상과는 정반대되는 사상이지요. 공리주의 하면 영국 아닙니까? 공리주의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함으로써 이기적인 쾌락과 사회 전체의 행복을 조화시키려는 사상을 말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의 중앙일보 오피니언 칼럼을 공유해보면서 논평보다는 부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렵게 느끼겠지만 여러분 차분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진국은 냉전시대의 유산인 좌우의 정치적 갈등을 극복했다. 진보와 보수로 탈바꿈하면서 공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도 그런 국가 중에 하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친북과 친중국 정치를 택하면서 진보는 열린 사회에서 역행해 진보의 본령을 버리고 폐쇄적인 좌파로 퇴락했다. 보수는 미래지향적인 다원사회를 외면하고 닫힌 국으로 변했다.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오늘과 같은 후진국의 고충을 재현하고 있다. 잘못하면 후진국으로 몰락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원사회란 무엇입니까? 여러 개인이나 집단이 기본으로 삼는 원칙이나 목적이 다양한 사회를 말합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인이 기대하는 이념적 방향으로서의 중도는 불가능하나 실용주의 방향과 방법은 많은 민주국가가 지향하고 있다. 시진핑 이전의 공산 중국까지도 경제적으로는 실용주의 노선을 택했다. 쥐를 잡는 고양이가 되어야 한다는 정책이다. 실용주의는 어떤 철학인가? 관념주의 철학을 존중하는 독일과 유럽 대륙의 정치 경제 철학과 상치되는 앵글로색슨 경험주의 철학의 유산이다. 사회적 현실에서 소망스러운 목표를 창출 발전하고 그 이상을 현실화하는 방법이다. 마르크스 공산주의 사상과 정반대되는 사상이다. 그렇죠? 실용주의와 공산주의는 반대되는 것이지요. 정치, 경제 외의 정신문화 영역에서는 독일적인 관념주의가 우월할 수 있으나 정치, 경제 같은 역사,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영국을 비롯한 현실적 실용가치가 지난 200여 년을 이끌어온 것이 사실이다. 문해 부흥 이후 서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회과학 분야였다. 도시화 급증, 경제적 생산 소비의 급진 현상이 최대 과제가 되었다. 산업혁명이 그것이다. 그때 경험주의 전통을 계승한 영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사회적 과제는 어떻게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큰 행복을 찾아 누릴 수 있는가였다. 휴머니즘을 계승한 윤리관에서 유래한 사상이다. 철학적으로 얘기하니까 좀 내용이 어렵네요. 우리는 그 철학을 공리주의로 번역해왔다. 여러분, 공리주의 하면 영국이 생각나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과제였다. 영국은 그 철학을 창한
현실화하였다. 정치에서는 의회 민주주의 이상이 없으므로 민주주의 정치 기반을 정착시켰다. 지금은 그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이데올로기는 없다. 경제의 공리성에도 유일한 방법은 불가능하나 복지정책의 기본 정신은 모두 수용하고 있다. 이런 공리주의 철학을 이어받은 미국이 그 사상의 구현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탄생한 것이 실용주의 철학이다. 그러니까 미국도 영국으로부터 그 공리주의 사상을 가져온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20세기 중반에 미국 학생들을 접해보면서 미국은 이미 영국의 공리주의 정신을 배경 삼은 실용주의 사상과 철학의 길을 개척 발전시키고 있다는 인상을 어디서나 느꼈다. 실용주의 철학이란 무엇인가? 서구 철학자들은 열매 많은 것이 진리라는 정신으로 대변한다. 정치, 경제와 같은 사회 문제에서 휴머니즘의 열매, 즉 많은 사람의 인간다운 삶의 가치 구현이라는 뜻이다. 그 철학적 결실이 아메리카의 사상적 국시가 되었다. 그 방법을 정치에 적응시킨 하나의 방도가 대통령 병행제였다. 행정적 결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의회 민주주의와 함께 대통령 중심 행정이 선도한다는 정치 방법이다. 우리도 그 제도를 택했다.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이 되어 있죠. 지금은 총리 제도도 그와 같은 방향이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은요, 잘 톱니처럼 돌아가려면 균형과 견제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 사법, 입법, 행정, 삼부 아니겠습니까? 언론까지 하면 사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균형이 잘 맞고 견제가 이루어져야만이 국가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법론이다. 그 핵심 정신이 대화를 통한 개선의 방법이다. 주어진 이념에 몰입하는 혁명을 배제하고 폭력에 의한 개혁을 반대한다. 의견과 주장이 다른 개인과 사회 집단이 A와 B의 대립을 더 미래지향적인 C라는 객관적 가치를 대화를 통하여 창출하고 C의 현실이 지속하는 동안에 또 다른 D라는 대립 현실에 봉착할 때는 다시 대화를 통해 C도 D도 아닌 E의 객관적 가치를 승화시켜가는 방법과 방향이다.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 무엇보다 사실에서 진실을 찾고 그 진실의 근거에 더 높은 객관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과학적 방법이다. 거기에서는 흑백 논리가 배제된다. 절대적 가치나 유일한 진리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더 다양한 미래지향적 가치를 찾아 다수에게 소망스러운 결과를 제공하는 병증적 방법이다. 공산주의는 혁명을 택하고 프랑스와 독일은 토론과 이념 갈등을 앞세웠으나 아메리카는 대화에서 개선의 길을 택했다. 미국 대학과 유럽 대학의 차이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선결 과제는 대화 교육의 창출이다. 유럽 대학에서는 교수의 강의가 중심이지만 미국 대학은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대화와 토론 방법을 택했다. 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화 교육의 필요성을 초등학교 때부터 키워준다. 대화를 반대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규정한다. 내가 유럽식 강의를 하다가 미국 대학에서 발견한 차이점이었다. 교수가 결론을 제시하고 선생이 자기 지식을 가르치고 설명하는 방법을 넘어 학생 스스로가 객관적 결론을 찾아내도록 유도하는 교육이다. 우리 국회에서 보는 것 같은
폭력적 발언, 투쟁적 자세는 민주주의에 역행할 뿐 아니라 소통과 이해, 공존의 기회와 장까지 스스로 포기할 뿐이다. 대화가 없으면 토론과 투쟁을 통한 개혁이 되고 그 방법까지 한계에 이르면 혁명의 최후 수단이 된다. 대화는 사회 모순과 질환을 사전 예방하려는 방법이다.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에 따르는 독선과 감정, 이해관계를 위한 투쟁을 최소화한다. 참 철학적으로 글을 쓰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좀 어렵네요. 역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역시 정치를 잘하는 길은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의 핵심을 찾아내서 여당과 야당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갈등 해결을 잘 봉합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것이 바로 정치를 잘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자유, 정의, 인간의 완성이다. 더 많은 사람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인간다운 삶과 그 가치를 찾아 성장 발전해 가는 가능성과 희망 창출을 실현하는 길이다. 그 핵심이 되는 것이 선한 윤리적 가치를 위한 공동체 의식이다. 참 어렵네요. 여러분, 자유, 평등,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바로 사법부입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하며 민주적인 기본 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해야만 바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개인과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목적은 자유와 인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날로날로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들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뤄가면서 갈등 해결을 잘한다면 대한민국은 아마 최고의 부강한 국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김영석 교수의 말씀처럼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대화는 없고 토론은 없고 오로지 투쟁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 제대로 나라가 굴러가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1년 6개월 만에 거부권 행사한 게 몇 개입니까? 이번에 거부권 행사한 게 노란봉투법이죠. 노동관계조정관계법, 노란봉투법, 그리고 방송법 3법이죠. 거부권 행사했다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폐기됐습니다. 또 지난번에도 뭡니까, 거부권 행사해가지고요. 지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정말 입법부는요, 진정한 국민들을 위한 그런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법안들이 나와야 대한민국이 날로날로 발전할 것이라고 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